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2일입니다. 우리의 워킹데이는 2일인데요. 우리랑 중국이랑 이렇게 쉬는 거지, 글로벌은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 얘기해 볼 포인트는 이제 꼭 투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포인트랑 반등 후에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주차의 시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뿐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쉼없이 달려왔고 뜻밖의 2주 정도의 조정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주 동안은 다들 기분이 안 좋았겠죠. 조정장인데 기분 좋은 변태는 없습니다. 뭐 인버스에 몰빵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인버스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손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투자자들에게 우울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우울할 거예요. 걔네 포트도 다 줄었습니다. 뭐 걔네 포트라고 상승했겠습니까? 그냥 현선물 차익 트레이딩으로 이익을 보는 것 외에는 개인 그 포트폴리오는 하락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국은 이틀 글로벌 돌아가고 트럼프 바이든이 1차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 2.4조 원 규모라고 하죠. 2.4조 원이 한다. 큰일 날 뻔했네요. 2.4조 달러 규모, 영국의 팬데믹 확산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느끼세요? 낙관론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우리 전우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내일은 제가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동을 해야 돼서 방송이 없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간 시향 요약은 넘어가고요. 주요 이슈 및 코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내 확진자 흐름을 보시면 지금 처음에 확산했을 때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 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좀 상승하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다시 좀 데드캣 바운스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상승했다가 데드캣 바운스 한번 했죠. 그때 증시가 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저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전 저점 근처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이전 저점 근처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죠. 네, 이때 악몽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오긴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아니면 소폭 반등하고 떨어져 버리면 아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끝났죠. 근데 이게 뭐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호프가 발생했고 거기에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차익 실현 물량만 있다가 매수세는 실종이 됐었죠. 근데 그 매수세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미삼아 한번 보시죠. 시장별 공매도 잔고 비중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탑 10을 뽑아봤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코스피의 그 공매도 탑 10은 이거 숨겨놓고 한 개씩 공개할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1등이었어요. 비중으로 보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은 달라요. 그럼 뭐 당연히 뭐 셀트리온이겠죠. 억원인데 잠깐만, 뭐가 셀트리온 공매 잔고가 좀 이상한데, 이게 설마 이렇게 이거에 더한 겁니다. 거의 뭐 굉장히 많죠. 지금 롯데 관광개발이 19.9%, 셀트리온이 18.4% 이렇게. 그 다음 호텔신라, 뭐 LG 디스플레이, 하나투어 생각보다 많죠. 유양 DNU, 인스코비, 삼성중공업, 넷마블 이런 순으로 코스피 공매도 탑 10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순서라는 거예요. 코스닥을 보시면 신라젠, 얘는 뭐 한동안 변화가 없겠죠. 헬릭스미스 굉장히 높습니다. 헬릭스미스 공매도 잔고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공매도 상환이 시작되면 단기 반등 크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상환을 하면 프로그램 매수로 지속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HLB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HLB를 오래 홀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잖아요. KMW가 생각보다 높아요. 저도 KMW 오래 홀딩 못하고 전고점 인근에서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건데 뚫고 올라갔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메지온 제가 최근에 홀딩하고 있죠. 국일제지가 최근에 지지부진한데요. 약간은 좀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위치예요. 여기 뭐 코스닥 탑10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종목들이죠. ICD는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이고, 네이처셀,
코미팜이 10입니다. 코미팜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아요. 이것도 언제 상환될지 좀 봐야겠죠. 자, 한국 증시는 2일 뿐입니다. 지금 2일, 이틀이에 월화. 수목금은 쉽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는 그때 돌아가죠. 자, 미 대통령 선거 1차 후보 토론회 진행합니다. 이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 뒤에서 좀 언급하고요. 5차 경기 부양책 상원 표류 중입니다. 2.4조 달러 규모의 그 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추석 연휴 내에 해결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10월 중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합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왕이 부장이 방한 예정입니다. 지금 일정을 타진하고 있대요. 미국이랑 중국이 동시에 한국으로 온다라는 거죠. 중국의 왕이 부장은 일본 이번에 총리가 당선된 거를 축하하러 가는 길에 한국에 들른답니다. 마치 이거 뭐 명나라 청나라 좀 생각나네요. 명절 밥상머리 정치 이슈가 다수입니다. 지금 명절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명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죠. 근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좀 자제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그래도 모이겠죠. 가족들인데 모이는데 항상 우리나라 명절 때 정치권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다들 각자 지역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의 특성은 지역색이 강합니다. 자신의 지역에 돌아가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의 그 신념이 강화돼서 돌아와서 또 신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원성을 높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밥상머리에 정치 이슈가 꽤 많다. 정치 테마주가 좀 요동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남북 관계의 분수령입니다. 지금 금요일 오후에 대북 관련주가 좀 슈팅을 줬는데요. 전 뭐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왔는데 아직 우리 사장님께서는 들고 계세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NLL 가지고 또 이슈가 붙었죠. 그렇게 사과하더니 우리가 수색 작업하고 있으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영해는 넘어오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약간 투심이 안 좋겠죠. 근데 화요일에 또 이슈가 있어요. 약간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주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여부를 판가름해야 됩니다. 지금 영국 중심으로 글로벌 수치가 조금씩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긴 해요. 거기다가 글로벌 사망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겁니다. 그럼 또 대석특필할 거예요. 전 세계 100만이 죽은 팬데믹은 뭐 스페인 독감이 어떤지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계속 올라가는 건가? 이런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의 조정 추세 회복 여부가 이제 이번 주에 결정 나겠죠. 최소한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횡보. 하락을 하면 아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휴일인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일이 끝나고 나면 그 하락폭을 다 반영하겠죠. 그럼 시초가에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시초가에 또 기회가 온다. 약간 이런 거죠. 불확실성. 예.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로또 하는 거잖아요. 불확실하다.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증시 낙관론자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그 뉴스에서 언급할게요. 대부분이 상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번 주에만 해도 2조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그 언론에 그냥 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개인 투자자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약간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라는 거죠. 언론 통계 그 조사를 하면 표본 오차는 있지만 대부분이 좀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댓글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느껴요. 왜냐하면 3월 이후에 반등할 때는 개미다 한강 간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 지금 하락이라니 무슨 소리십니까?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확실히. 일정 수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전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종가쯤에 그 추석 전에 종가쯤에 좀 급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했잖아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부터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현금화를 좀 하겠죠. 그럼 그 현금화가 현금화를 불러오겠죠. 그럼 투매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반발 매수가 유입되겠죠. 상승하겠죠. 그 반발 매수 유입되는 걸 또 나가겠죠.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오후는 약간은 좀 손을 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현금화 할 거면 아예 하든가. 아니면 그냥 어설프게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다가 굉장히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동시효과 때 우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시간에 다시 상승하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아주 적절한 장이 열릴 거예요. 근데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참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단기 트레이더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참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 싼 고점을 찍고 조정세를 좀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그렇다고 해서 확신하지는 않고요. 투자금을 잃으면 진짜 끝장납니다, 여러분. 50% 하락하면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원금 복구하려면 2배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50% 떨어지면 50% 오르면 복구될 것 같은 돼지샘이 일지만 실제 수치로 보면 반토막 나면 이거 본전되려면 2배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는데 본전이 되려면 상한가 3번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잃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투자금은 내 병사다. 내 병사를 함부로 사지에 몰면 안 된다라는 사마이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수준 현금화한 자금이 있어요. 지금 약간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걸 들고 좀 관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비중을 확대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작전주 중심으로 제가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기 전에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잘까 하는데 시청자 관심 종목이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불확실성이 있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늘 소형주, 작전주, 테마주, 정치 테마주라든가 애국 테마주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더군다나 스펙 관련주들 막 극성을 부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항상 상승했던 게 정치 테마주였어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새우글로벌 이런 거 막 상승했었죠. 추석 이후 장세는 개별 장세 및 대북주 수급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존 성장주라든가 바이오 종목이 조정을 보일 때 매집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때는 성장주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땡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기성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든가 그 좀 안정적인 종목들은 돈을 많이 땡길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돈 벌어도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배당금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박살나지 않기 위해서는 포인트에 있는 테마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해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회복될 겁니다. 맞죠? 이거 반대하시는 분 없죠?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박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 생각이 맞는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팬데믹, 에피데믹,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스페인 독감 이후에 지금 경제가 완전 개박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코로나 이후에는 반등을 할 거다, 경제가. 이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주판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회복할 거 아는 이 외국인 기관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시죠. 분리수거 하러 갔다 와야 됩니다. 네, 지금 갈 수는 없고 지금 갈까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신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디베이트 한다. 예, 이제 1차 토론회를 시작하죠. 근데 스파크 스탁 볼러틸리티, 그러니까 스탁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 보시면 자, might boost stocks related to global trade, 예, 글로벌 트레이드 관련. 그 다음에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이게 바이든 쪽이죠.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fossil fuel, 예, 화석연료. 그 다음에 defense companies, 예, 방산주. 요렇게 불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도. 확실히 뭐 정치 테마주가 저기도 난리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원의 공화당이 그 다음이 아니죠. 이제 준비가 됐다. 빠른 푸시를 한답니다. 트럼프 슈프림 코트 이번에 대법관 바레치를 지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수 성향이죠. 보수 성향 여성인데요. 민주당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너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애가 얘들은 임기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임명되는 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건 좀 이해 안 돼요. 자기 권한하에서 행사하는 건데 태클 거는 겁니다. 그냥 미제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US가 수출을 타이튼 조이고 있다. 차이나 칩메이커 SMIC 이건 뭐였지? 피델릭스라는 종목 기억나요? 갑자기 걔들 수출을 조일 거랍니다. 이게 밀리터리 유즈 국방용으로 활용될 리스크가 있다라고 사이팅을 했답니다. 계속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네요. 니콜라 파운더가 샀답니다. 트럭 디자인 from third party. third party라고 하면 그냥 약간 그 다른 주체,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제3자라는 건데요. 다른 기업한테 설계도를 사왔대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죠. 그러네. 이거 그래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 니콜라의 파운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하실에서.
근데 그건 거짓말이네요. 사왔다고 하면 되지 굳이 왜 또 지하실에서 만들었다고 했을까? 니콜라가 언제까지 하락할지 좀 지켜보시죠. 전 니콜라 투자를 의향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극도로 하락해야지 살까 말까 고민할 겁니다. ECB의 비스코가 얘기했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걱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we will have to intervene 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입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다른 반대편의 효과가 올라오면 우리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유로화가 강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ECB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이미 우리가 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하네요. 내신입니다. 미 폼페이오에 이어 중왕이 외교부장도 10월에 방안을 추진한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 한반도 외교전이 예고되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역사를 공부해보시면 알지만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동인서인, 주화파, 척화파, 난리죠. 지금도 똑같아요. 반중파, 친중파, 친미파, 반미파, 다 있죠. 반일, 친일, 난리입니다. 정치 싸움인 거죠. 그런 거에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색을 표출하시면 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남북 중 누가 거짓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 했겠죠, 그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어져서 만약에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치가 좀 불안해진다면 우리는 또 그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세계 무역 위축 심화, 올해 수출 8.8%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전년에는 0.5% 줄었던 것에 비교하면 감소폭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가 발생해서 세계 락다운, 글로벌 락다운에 이어지는 결과가 이런 겁니다. 수출이 8.8% 감소했다. 이게 최대치겠죠. 올해 수출 8.8% 감소가 최대치일 겁니다. 왜냐? 락다운 풀렸잖아요. 풀렸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감소해도 5%, 4%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 년에는 3%, 2%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또 코로나가 계속 있든 말든 코로나가 계속 있더라도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거에 맞는 또 수출, 수입, 여가 생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경제는 회복될 거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봉쇄령 시간 문제라는데 주식 다 팔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용은 다 그냥 형편없는 얘기니까 치우시고 베스트 리플 2개를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읽었더라고요. 첫 번째 댓글이에요. 미국이랑 유럽의 완전 봉쇄 아니면 주식시장에 폭락은 없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겨서 안 무너져요. 장기 저금리, 유동성 풍부, 부동산 규제, 달러 약세, 미국 경기 부양책 하원 논의, 상원 논의겠죠. 고실적 시즌인데 주가가 폭락이라뇨? 라고 합니다. 이런 댓글 흔치 않았어요. 이때까지.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 오늘 보면서. 이분은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당연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배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니까 기관들 불안감 조성하여 개미들 뒤통수 치려고 하네. 봉쇄령은 유럽이지 국내가 아니잖아. 국내는 제약산이지. 물결 막 달면서. 이분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니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아요. 아무튼 이런 댓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댓글이라서 댓글 가지고 그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 하는데 댓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감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중견기업 경기 전망 첫 반등 3.2%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견기업의 경기 전망이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등했대요. 경기 전망 지수는 높을수록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반대로 낮을수록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제 일정 한번 보시죠. 이번 주 휴일이 많아서 경제 일정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제 일정 중심으로 보시죠. 자, 글로벌 경제 일정 굉장히 많아요. 지금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이전보다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표가 반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추석 특수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의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한 거예요. 중국도 구매 관리자 지수랑
카이신 그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좋아집니다. 카이신은 약간 그 횡보네요. 횡보고 유럽이야 뭐 계속 안 좋아진다고 나오고 비농업 붐 고용 변화 괜찮죠. GDP 뭐 보합이죠. 잠정 주택 매매 떨어지죠. 원유 재고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목요일을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아집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살짝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 지표가 살짝 반등해요. 안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살짝 떨어집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 농업이 아닌 거예요. 공업이겠죠. 실업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뭐 휴일이 3일이니까 거의 없고요. 여기 보시면 집중할 게 그린 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이게 있고요. 화요일에 스마트 철도 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대북주가 별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월요일에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게 단기 투심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에코마이스터 저 나왔는데 에코마이스터가 철도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크게 조정을 보이면 종가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화요일에 저런 뉴스 나오면 혹시나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반등할 때 다시 팔아치우고 약간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북주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보셨잖아요. 이때까지 사람들 눈에 들어온 섹터는 그린 뉴딜 같은 것들 그냥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냥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증시에 초보 개미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대선 1차 후보 토론회가 29일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첫 격돌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낙승할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는요. 토론 말로 트럼프 못 이깁니다. 힐러리랑 트럼프 대선 토론 한번 보세요. 진짜 말 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고요. 진짜 손에 잡힐 만한 정말 진짜 철저한 팩트 위주의 중심의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10월 7일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삼성전자. 10월 15일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빠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BTS 관련주, 변동성 주의해야겠죠. 그 다음에 10월 15일, 22일에 대선 후보 2차, 3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중에 미국의 폼페이오,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면 북한 관련 언급하겠죠. 그 다음에 왕이 부장이 오면 한한령,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주목해야겠죠.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좀 약간 슈팅 나올 수도 있고 월요일에 약간 상승할 거예요. 장이 안 좋더라도 얘들은 상승할 겁니다. 어차피 시초가 좋을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거기서 타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종가에 들어왔던 애들이 분명히 나가겠죠. 왜냐하면 금요일 종가에 하락하고 끝났어요. 11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슬슬. 정말 짓누르고 있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겁니다. 11월 3일에. 11월 3일부터는 아마 증시가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 저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 보시죠. 미국 증시가 아니지 글로벌 증시구나. 바꿔야겠다. 제가 업데이트한 걸 깜빡했습니다. 자, 다우존스랑 나스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밑골을 좀 달았다.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으로 끝났고 거래량이 받쳐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좋은 소식이 만약에 월요일에 뜬다면 미증시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전고점까지는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우존스는 조정 보일 때 됐었어요. 근데 다우존스 산업지수 말고 다우 운송지수를 보면 다우 이론 다 보셨죠? 다우 이론은 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선행지수입니다. 다우 운송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BDI랑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로존을 보시면 지금 이번 주가 살짝 갭 하락해서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파동 중에 플랫 파동이죠. 플랫 파동. 근데 플랫 파동이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랫 파동.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나 여기는 지그재그 파동이 발생할 건데 한국 증시는 이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상승하다 지금 이 상승선을 이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떨어질만 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글로벌 지표는 뭐 말씀드리나 마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승형이었는데 지금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까지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락 여력. 반등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면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요런 거를 꼭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추석 변동성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증시는 하락할 만큼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 지표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 심화되면 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유로존은 이번에 그 ECB에서 그 통화에 대한 정책을 말했고, 만약에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자기들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래킹 할 거라고 했으니까 유로존도 아마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 흐름인데요. 약간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 지수가 떨어졌어요. 신용 잔고가.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둘 다 떨어졌어요. 지수도 뭐 말할 게 없겠죠. 지수도 떨어졌는데 투자자 예탁금도 같이 떨어졌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떨어지면서 신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은 거의 2조를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약 9천억을 샀고요. 이번 주에 거의 뭐 개인 투자자의 투자자 예탁금이 좀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증시에 투자자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증시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돈이 투자자 예탁금인 거예요. 그 투자자 예탁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고 소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작전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투자자 예탁금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 예탁금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기관의 전략을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아씨 또 들어와. 개인 투자 돈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 증권사나 그 다음에 뱅크에서도 신용대출을 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약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이 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거의 뭐 둘 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이번 주는 신용 반대매매 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게 대차 잔고가 늘었어요. 대차로 애 갔다라는 겁니다. 공매도도 못하는데 대차로 왜 갔을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게 지금이 싸니까 대차란 겁니다. 지금이 싸니까. 네, 지금이 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외국인 기관이 지금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대차 잔고가 살짝 늘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살짝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예. 이 신용 잔고 줄어든 거에 비하면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CMA 잔고는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엔 상승을 했네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거기 때문에 10월 15일에 투자자 예탁금이 또 대폭 상승하겠죠. 약간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좀 보시죠. 자, 외환을 보시면 달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약발 다 한 것 같아요. 하락입니다. 하락. 이거 뚫고 올리면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러가 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긴 저항선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트랩 정도로 보여지고요. 원이 생각보다 지금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지금 그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별로 상승 못했죠. 원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건 계속 하락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돈이 좀 쏠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급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반등한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글로벌 돈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개인을 보면 바보가 많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BDI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아마 경기 지표가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BDI 쭉 올라가겠죠. 펜옵션 가자. 야, 펜옵션. WTI도 지금 현재 여기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가는 좀 올라가겠죠. 골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요런 흐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를 가지고 있는 큰 손이 많습니다. 이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폭락한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금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좀 더 폭락한다라고 하면 약간 조정장을 대비해서 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DXI는 지속 반등하고 있고요. 랜드플래시도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 매수를 놓친 게 아직도 아깝다라는 겁니다. PMI는 지금 다음 주에 계속 업데이트 될 건데요. 독일이 좀 업데이트 됐습니다. 독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만 업데이트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입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반등하고 있죠. 통화량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저는 계속
이거 수치 오르겠죠, 당연히. 협의통화가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어떻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 수가 있죠, 협의통화가. 그러면 다 광의통화로 갔다는 건가? 그렇지 않을 건데요. 왜 이러죠? 신기하네요. 예, 아무튼 예, 그 미국의 본원통화랑 협의통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어차피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상승하고 있고요. 테드 스프레드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 유로존이 더군다나 ECB에서 약간 안정시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테드 스프레드가 상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유로화와 달러의 금리 차입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현재는 거의 저금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뭐 미증시나 미 정치권 때문에 그 불안감이 발생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봤습니다. 이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글로벌 증시가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일 방송 찍고 바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동안 좀 컴퓨터를 안 잡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도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추석 연휴 때 조금의 시간이 발생한다면 좀 뭐 특집 영상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예전에 제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가 날아감으로써 없어진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작전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그 팬데믹 이후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 두 가지를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좀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